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적애도의 송룡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5년도 측량 및 지원공무원 정보 기사죠. 2회차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어떤 패턴과 약간 다른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었죠. 여러분들이 최근에 한 3개년, 5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결합 트래버스에 대한 문제를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문제도 역시 조건에서 주어진 것처럼 결합 트래버스 문제예요. 이 결합 트래버스 문제인데 약간의 기존에 나왔던 그 문제와 패턴이 좀 다릅니다. 어느 부분에서 다르냐면, 어느 부분에서 기존에 나왔던 문제와 다르냐면, 보통 우리가 결합 트래버스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생각하는 게 측가고차 구할 때, 즉 가고차를 구할 때 이것이 n-1이냐, n+1이냐, n-3이냐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요. 이렇게 n-1, n+1, n-3의 개념은 A에서 이렇게 B로 진행하는, E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좌측각을 측정했을 때 적용되는 식이에요. 이렇게 좌측각을 측정했을 때 적용이 되는 식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우측각을 측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측가고차를 구할 때 당연히 당황을 했을 거예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한 번씩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각을 보정하라고 했어요. 즉, 각을 보정하라는 소리는 이 현재 AB 측선의 방위각이 주어졌죠. 60도로. AB 측선의 방위각이 60도로 주어졌는데 이 60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측선별로 방위각을 쭉 계산했을 때 ED 측선의 방위각과 어때야 되냐면 동일한 값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D 측선, 이 D 측선의 방위각과 동일한 값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동일하지 않으면 이 B각, C각, D각에 오차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배분을, 이제 오차를 계산을 해서 각각의 각 B와 각 C와 각 D에 대한 오차를 배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위거오차와 경거오차를 구하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위거오차와 경거오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 측선별로 위거와 경거를 구해서 결합의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을 해서 위거오차와 경거오차를 구하고 이러한 오차가 발생을 했으면 문제 조건에서 컴퍼스 법칙을 이용하라고 했죠. 이 컴퍼스 법칙을 이용을 해서 위거와 경거를 조정합니다. 조정을 해서 그 조정량과 기존에 어떠한 계산된 위거를 통해서 조정 위거와 조정 경거를 구해서 마지막으로 합위거와 합경거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구해요? 각을 보정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각을 보정해라. 즉, 각 B와 그 다음에 각 C와 각 D를 보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무엇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각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무엇을 구해야 돼요? 측가고차를 계산을 해야 돼요. 무엇을 구한다? 측가고차를 구하자 이겁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측가고차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겁니다. 왜?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최근에 어떠한 3개년, 5개전의 어떠한 기출 패턴을 봤을 때 그 기출 패턴과 약간 다른 형태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60도라고 하는 AB 측선의 방위각을 통해서 쭉 순차적으로 구했을 때
마지막에 요 DE, 요 D 측선의 방위각을 구합니다. D 측선의 방위각을 구하는데 여기서 하나 체크할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요게 진북이죠. 여기가 진북이고요. 진북이고 이 각이 몇 도라고 했냐면은 90도 40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결국은 이 각이 90도 40분이니까 이 D측선의 요 방위각은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이것은 360도에서 이것을 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은 269도 20분이 나와요. 이 값이 269도 얼마가 나오냐면은 20분이 나옵니다. 요게 바로 이 D측선의 방위각이죠. 그러면 DE 측선의 방위각은 여기서 얼마를 빼주면 돼요? 180도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각은 얼마? 89도 얼마가 나오냐면은 89도 20분이 나옵니다. 무엇이? DE 측선의 방위각이 89도 20분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이 60도라고 하는 이 기지변의 방위각을 통해서 각 측선별로 방위각을 구했을 때 D 측선의 방위각인 89도 20분과 동일한 값이 나오면 돼요. 만약에 동일한 값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측각오차가 되는 거죠. 자, 공식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어떤 정해진 시간 내에 충분히 풀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최근 들어서는 10점짜리 2문제와 나머지 5점짜리 8문제 해가지고 60점을 채우는데 이 전체적으로 한 10문제 정도를 주어진 시간 내에 충분히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측각오차를 계산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전측선을 이렇게 연장하죠. 연장을 해서 요게 바로 몇 도가 돼요? 60도가 돼요. 그죠? 요게 AB 측선에 그대로 연장하면 60도가 되겠죠. 근데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으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뭐 이렇게 그려도 상관은 없죠. 자, 이 각 60도죠. 60도에서 몇 도를 더해요? 180도를 더합니다. 180도를 더해서 요 159도를 빼면 BC 측선의 방위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BC 측선의 방위각은 AB 측선의 방위각 60도에다가 플러스 180도에다가 마이너스 몇 도라면 요거 해주면 되겠죠. 159도 29분 50초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BC 측선의 방위각을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80도 30분 10초가 나와요. 80도 10분 80도 30분 10초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초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CD 측선의 방위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는 CD 측선의 방위각.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CD 측선의 방위각이죠. 요게. 그러면 항상 전측선을 이렇게 연장을 하는 거죠. 전측선을 연장을 하게 되면 이 값이 바로 뭐가 돼요? 이 값이 바로 BC 측선의 방위각인 80도 30분 10초예요. 80도 30분 10초에다가 180을 더합니다. 이만큼 180을 더한 다음에 180도를 더한 다음에 빼면 되죠. 231도를. 그죠? 231도 59분 50초를 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뺐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은 28도 30분 20초가 나와요. 28도 30분 20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를 구해야 돼요? D 측선의 방위각. 요 D 측선의 방위각을 구하게 되면 요게 요 연장을 쭉 하게 되면 이 값이 몇 도가 될까요?
이 값이 28도 20분 30초죠. 거기서 180을 더한 다음에 이 값을 빼면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28도 30분 20초에다가 플러스 180 마이너스 119도 119도 09분 50초를 빼주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89도 20분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가 나오냐면은 89도 20분 30초가 나와요. 얼마가 나온다고요? 89도 20분 30초가 나와요. 결국은 그러면 좀 전에 요 90도 40분에서 요 90도 40분이 줄었으니까 이 뒤측선의 방해각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60도에서 90도 40분을 빼면 269도 20분이 나오죠. 그럼 이게 이 뒤측선의 방해각이니까 이 측선의 방해각은 역방해각의 개념이니까 이 값에다가 180을 더해도 되고 빼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요 269도 20분에다가 180도를 더하게 되면 당연히 360도보다 큰 값이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360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빼는 게 더 편해져. 뺐을 때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89도 20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60도 AB 측선의 방위각 60도를 기준으로 해서 각 측선별로 방위각을 구해서 D 측선의 방위각을 구했을 때 89도 20분 30초가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30초에 뭐가 발생한 거예요? 30초에 측각오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원칙은 측각오차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 값이 이게 기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측각오차는 여기다 쓸까요? 측각오차는 89도 20분 30초. 89도 20분 30초에다가 마이너스 89도 20분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측각오차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30초가 나왔어요. 플러스 30초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함정에 빠져요.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결합 트래버스에서 측각오차를 구했을 때 플러스가 나오면 마이너스 보정, 마이너스가 나오면 플러스 보정인데 그것은 좌측각에 있을 때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측각오차가 30초가 나왔으면은 우리가 방위각을 구할 때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이런 겁니다. 방위각을 우리가 구할 때 플러스 각에는 그러니까 오차가 지금 플러스의 오차가 발생했죠. 플러스의 오차가 발생을 했을 때 오차 배분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냐면은 방위각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플러스를 해준 각에다가는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고요. 마이너스를 해준 값에다가는 플러스 보정을 하게 돼요. 자, 방위각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플러스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보정을 하고 오차가 플러스에 오차가 발생했을 때 플러스를 하게 되면 그 마이너스 보정을 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보정을 하고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은 플러스 보정을 하게 돼요. 반대로 지금 요 계산 방위각에서 기지 방위각을 뺀 거죠. 이게 기지 방위각이에요. 계산 방위각에서 기지 방위각을 뺐을 때 플러스의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 플러스 각에다가는 마이너스 보정, 마이너스 각에다가는 플러스 보정을 하게 돼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그러면 마이너스의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마이너스의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방위각을 계산했을 때 플러스를 했던 각에다가는 플러스 보정을 하고 계산을 할 때 마이너스를 취한 것은 마이너스 보정을 하면 돼요.
요 부분이 조금 어렵죠. 이 부분이.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볼게요. 오차가 30초가 나왔는데 전부 다 159도, 231도, 119도는 전부 다 무슨 각에 해당이 돼요? 진행 방향의 우측각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진행 방향의 무슨 각? 우측각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진행 방향의 우측각에 해당이 되면 계산 시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겁니다. 그 결과적으로 오차는 플러스가 나왔는데 그럼 마이너스 각에다는 무슨 보정을 해준다? 플러스 보정을 하게 됩니다. 오차가 30초니까 각이 몇 개예요? 각 B, 각 C, 각 D니까 등배분해주면 되니까 30초를 나누기 얼마를 하면 3을 하면 10초씩 배분을 해주면 돼요. 10초씩 배분을 해주면 되는데 전부 다 각 B, 각 C, 각 D가 마이너스 각이니까 오차는 플러스가 나왔죠. 방위각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를 취했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각각의 각에다가 얼마씩 10초씩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정각, 각 B의 경우에는 그 보정각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159도 30분이 되는 겁니다. 159도 30분이 되고요. 각 B는 231도에다가 10초를 더하는 거예요. 232도가 되네요. 얘는 232도 00분 이렇게 되는 거고 00분 여기 00초가 되는 거고 여기도 00초가 되는 거고 각 D는 119도 10분이네요. 그죠? 119도 얼마 10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119도 10분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뭐를 해요? 각을 보정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 방해각에서 기지 방해각을 뺐을 때 플러스가 나왔어요. 플러스가 나오게 되면 플러스의 오차가 발생했을 때 오차가 나온 거죠. 그래서 플러스 각에다가는 마이너스 보정을 하고 마이너스 각에다가는 플러스 보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보정을 한 거죠.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어요. 거꾸로 이렇게 만약에 A에서 E로 오지 않고 E에서 A로 가게 되면 전부 다 좌측각이죠.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플러스가 나오면 마이너스 보정이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플러스 보정을 한번 봐요.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볼게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가 나오면 마이너스 보정이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플러스 보정을 하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결합 트래버스 보정하듯이. 근데 그렇게 구한 사람은 없을 거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A에서 E로 결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이와 같이 쭉 계산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차가 얼마가 나왔다고요? 플러스 30초가 나왔어. 그래서 방위각의 계산 시, 그죠? 플러스를 취한 경우는 마이너스 보정을 하고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플러스 보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마이너스 각이죠. 그래서 플러스 보정하는데 각 자체가 동일한 조건에 의해서 각을 관측을 했기 때문에 등배분해 주면 돼요. 등배분을 하면 되기 때문에 나누기 얼마? 나누기 3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위거오차와 경거오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거를 구하고 경거를 구해야 돼요. 위거와 경거를 구하는데 문제 조건에서 AB의 거리 12m, BC의 거리 10.53m, 그 다음에 CD의 거리 9.55m, DE의 거리가 8.92m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위거 어떻게 구해요? 위거는 거리에다가 코사인의 세타가 되는 거고 경거는 거리에다가 사인의 세타인데 요 세타는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방, 위, 각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방이 각을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정각을 통해서
조정각을 통해서 BC의 방위각과 CD의 방위각과 D의 방위각을 다시 계산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를 159도 29분 50초를 넣는 게 아니라 159도 30분을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방위각을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여기서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올까요? 80도 30분이 나오겠죠. BC선의 방위각이 80도 30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232도를 대입을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는 80도 30분을 대입을 하고 80도 30분에다가 플러스 180도 마이너스 232도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올까요? 요 정도 요게 나오겠네요. 28도 얼마? 28도 30분이 나오겠네요. 28도 30분이 나오고 여기다가 D는 28도 30분에다가 요거 지우고요. 플러스 180 마이너스 얼마? 119도 10분을 하게 되면 얘랑 똑같이 나와야 되죠. 89도 얼마? 89도 20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방위각을 다시 계산해야 돼요. 다시.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이 조정각을 통해서 방위각을 다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B 측선의 방위각은 얼마예요? AB 측선의 일단 이렇게 볼까요? AB 측선의 거리는 얼마가 되나? AB 측선의 거리는 12m죠. 12m고요. 그 다음에 BC 측선의 거리. BC 측선의 거리는 10.53. 10.53이고 CD 측선의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은 9.5. 문제에서 다 주어졌죠. 9.55가 되고 DE 측선의 거리는 요 8.92예요. 8.92가 되고 또 문제에서 무엇이 줬나요? 방위각. 문제에서 우리가 방위각을 계산을 했죠. 방위각을 계산했는데 AB 측선의 방위각은 60도죠. 여기다 그대로 60도를 대입을 하면 되겠고 B 측선의 방위각은 80도 조정각을 통해서 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 80도 30분이고 CD 측선의 방위각은 28도 얼마? 28도 30분.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면 돼요. 10초를 더하면 돼. 빼면 되는 거죠. 10초를 더 빼면 되는 거야. 여기는 또 10초를 빼니까 20초를 빼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0초를 빼니까 30초가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기 얼마가 되면은 89도 얼마? 89도 20분 이렇게 됩니다. 자, 계산했을 때 반드시 이 값이 나와줘야 돼요. 만약에 이 값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산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다시 계산을 해야 되겠죠. 다시 처음부터 방위각을 계산을 다시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요 거리와 우리가 좀 전에 조정각을 통해서 계산한 방위각을 통해서 무엇을 구한다고요? 거리 코사인 세타를 해서 위거를 구하고 거리 사인 세타를 통해서 경거를 구해야만 우리가 위거 오차와 경거 오차를 구할 수가 있겠죠. A점의 좌표는 100,100으로 줘줬고 B점의 좌표는 116.255, 134.276으로 주어졌어요. 즉, 각 측선별로 위거와 경거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A점의 좌표와 마지막 도착되는 요 E점의 좌표를 이용을 해서 위거 오차와 경거 오차를 구하고 그것을 컴퍼스 법칙을 통해서 위거 조종량과 경거 조종량을 구해서 조정이거와 조정경거를 구하면 되겠죠. 자, 문제를 보게 되면 표에서 거리와 방위각을 쓰는 난이 없어요. 그리고
위거와 경거를 또 기재하는 그 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떤 여백에다가 계산란에다가 그 위거와 경거를 옆에다 쓰든지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거리와 방위각을 통해서 무엇을 구한다고요? 위거와 경거를 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거리와 방위각을 통해서 무엇을 구하냐면은 위거와 경거를 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위거 어떻게 구해요? 위거는 거리에다가 코사인의 세타가 되는 것이고, 경거는 거리에다가 사인의 세타를 이용을 해서 계산합니다. 자,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계산인 거죠. 자, 그럼 거리에다가 코사인 60도를 하게 되면 위거가 얼마 나오냐면은 6.00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에다가 코사인 80도 30분을 하게 되면 위거 값이 1.738 나오고요. C직선의 위거를 계산하면 8.393이 나오고, D측선의 위거가 얼마 나오냐면 0.104가 나와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는 쓰는 그 표의 어떤 서식지에 보면 칸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별도로 여백에다가 살짝 만들어서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합을 냅니다. 위거의 총 시그마 위거를 하게 되면 이거 위거의 합을 내는 이유가 있겠죠. 위거의 합을 내는 이유는 위거 오차와 경거 오차를 구하기 위함이죠. 16.235가 나와요. 16.235가 나오고요. 자, 경거는 거리 사인 세타를 해서 쭉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10.392가 나오고, 10.392. B실선 경우에는 10.386. 그 다음에 CD의 경우에는 4.557이 나오고, 그 다음에 D의 경우에는 8.919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를 역시 시그마를 다 하게 되면, 그죠? 시그마 경거를 하게 되면 얼마 값이 나오냐면 34.254. 34.254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하냐면 위거 오차와 무엇을 구하냐면은 위거 오차와 경거 오차를 구해 보자고요. 위거 오차와 경거 오차를 구하는데, 자, 이렇게 구하는 거죠. XA에다가 플러스 시그마 무엇을 하게 되면 시그마 위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꼴 뭐가 나와야 돼요? 이꼴 X2죠. 갖다 붙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같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무엇이다? 위거 오차예요. 그 위거 오차는 XA에다가 플러스 시그마 위거에다가 마이너스 무엇을 하면 X1을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경거 오차의 경우에는 YA에다가 플러스 시그마 경거를 하게 되면 이것이 무엇이랑 같아야 돼요? Y2, 이 점의 좌표랑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역시 동일하지 않으면 그것이 경거 오차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XA가 얼마인가요? 100이죠. 100에다가 플러스 시그마 위가 얼마? 16.235. 16.235 마이너스 X2가 얼마로 주어졌냐면은 116.255. 116.255로 주어졌으니까 결국은 위거 오차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결국은 위고 오차는 마이너스 0.02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0.02 0m가 나오고 우리 교재에는 플러스가 나오는데요. 이게 XE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플러스가 나오면 마이너스 보정이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플러스 보정이기 때문에 제가 푼 이 방식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경거 오차 계산해 보면 여기가 100이죠. 100에다가 플러스 34.254 34.254에 마이너스 얼마로 줘줬나요? 134.276으로 줬네. 134.276 276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값도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에는 0.022네요. 0.022가 경고 오차가 돼요. 그럼 위거 오차가 마이너스가 나왔고 경고 오차도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위거 조정량, 위거 조정량은 플러스 보정을 해주는 거죠. 그죠? 경고 조정량도 마찬가지로 경고 조정량의 경우에도 오차가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보정은 플러스 보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위거 조정량과 경고 조정량은 무슨 법칙으로 풀라고 그랬어요? 컴퍼스 법칙으로 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컴퍼스 법칙은 총 길이분의 그 측선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무엇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 무엇을 하면 되냐면 위거 오차를 해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위거 조정량이 되는 거고, 경고 조정량은 경고 오차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컴퍼스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구하는 것은 위거 조정량을 구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것이다? 경고 조정량을 구하게 돼요. 자, 전체 길이 여기 보면 12m, 10.53, 9.55, 8.92 다 더하게 되면 41m가 나와요. 여기다가 41을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41을 대입을 하고 위거 오차는 0.02를 대입을 하고 경고 오차는 0.022를 대입을 하고 여기다 L은 각측선별에 각측선별 L을 대입을 하게 되면 AB 측선의 위거 조정량은 0.006이 나오고요. BC도 얘는 BC는 0.005, 0.005. 그 다음에 CD는 0.005, 0.005가 나오고, 그 다음에 DE의 경우는 0.004가 나와요. 0.004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다 합을 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요? 0.02가 나와야 되겠죠. 0.02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 경고 조정량도 동일하게 계산하게 되면 여기다 경고 오차를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은 여기는 0.006, 0.006, 그 다음에 0.006. 이건 익숙한 계산 방식들이죠. 0.005가 나오고 마지막도 0.005가 나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또 합을 내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0.022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컴퍼스 법칙을 통해서 위거 조정량과 경고 조정량을 구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것은 조정 위거와 조정 경거를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죠? 문제에서도 조정 위거와 조정 경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값에다가 각측선의 위거에다가 위거 조정량을 더하게 되면 조정 위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6.006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1.744 나오겠네. 1.743. 1.743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8.398이 나오고, 그 다음에 0.109 나오겠네요. 0.109 108 0.004에다가 1.004 0.104니까 그 다음 조정 경고는 요 값, 요 경고에다가 경고 조정량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은 10.398 그 다음에 10.392 요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또 여기 이렇게 더하게 되면 4.562가 나오고 8.924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 이거와 무엇을 구했어요? 조정 경고를 구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각 점에 A점의 좌표를 통해서 B, C, D, E까지 구하는 거죠. 측점으로 좌표는 측점의 개념이 되는 거니까 측점 A, B, C, D, E 이렇게 되는 거죠. 합이거 X, 합경거 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얼마예요? 100, 얼마? 100, 이렇게 되겠죠. 100, 100이 됩니다. 그러니까 B점의 좌표는 100에다 얼마를 더해주면 돼요? 6.006을 더하면 되기 때문에 106.006이 나오겠고요. C점의 좌표는 106.006에다가 1.743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게 되면 107.749. 그 다음에 E점의 좌표는 C점의 좌표에다가 D점의 좌표는 C점의 좌표에다가 CD 측선의 위거를 더해주면 돼요. 8점 얼마를 더해주면 되니까 110, 한 5 정도 나오겠네요. 116. 116.147. 116.147에다가 이 값을 더하게 되면, 그죠? 얼마가 나와야 돼요? 116.255가 나와야 되겠죠. 116. 얼마가 나오냐면은 255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쭉 계산했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2점의 좌표, 2점의 x좌표 116.255가 안 나왔다면 잘못 계산한 거예요. 그죠? 조정량을 잘못 계산했다든지 배분을 잘못했다든지 꼭 나와야 돼요. 그 다음 A점의 Y좌표가 100이죠. 그러면 B점의 Y좌표는 100에다가 10.398을 더하면 돼요. 이 값에다가 이 값을 더하면 되겠죠. 그럼 110점 얼마? 110.398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 C점의 좌표는 110.398에다가 요 B식선의 경거를 더하게 되면 120점, 120.790이 나오고, 이 값에다가 이거를 더하게 되면 D점의 좌표가 되겠죠. 125. 125.352. 352가 되고, 이 값에다가 이거를 더하게 되면 134.276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 값은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여기 보면 이 값이죠. 그죠?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쭉 계산했을 때 이거랑 동일한 값이 나와야 돼요. 동일한 값이 나오지 않으면 계산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문제의 핵심은 지금 문제에서 요 란이 없다라는 거죠. 요 란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험지 여백에다가 별도의 이 요거를 체크해가지고, 그죠? 이거를 계산을 해야만 위고 오차와 경고 오차를 구할 수 있고,
방위각도 조정각을 통해서 계산을 꼭 해야 돼요. 그죠? 문제에 주어진 그 관측각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각을 통해서 방위각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문제는 함정이 좀 있어요. 가장 큰 함정은 뭘까요? 이 문제의 가장 큰 함정은 시가고차를 구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매번 풀어봤던 결합 트래버스, 이 문제 자체가 결합 트래버스이지만 여러분들이 매번 풀어봤던 그 결합 트래버스와 약간의 어떠한 그 형태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합의 원리를 알면 측가고차를 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단순히 결합의 원리를 이해 못하고 기존에 풀었던 어떠한 그 계산 방식에만 익숙했다면 당연히 이 10점짜리 문제 상당히 곤욕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차가 발생했을 때 플러스의 오차가 나왔다 그랬죠? 가고차가 발생했을 때 플러스의 오차가 나왔을 때는 그 플러스 각에다가는 빼주고 마이너스 각에다가는 더해준다라는 거. 이러한 개념들을 알아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어느 부분에서 검사할 수 있냐면 조정을 제대로 했다고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방위각을 쭉 계산했을 때 마지막에 요 D측선의 방위각이랑 어때요? 똑같아야 돼요. 만약에 89도 20분이 나오지 않고 더 벌어졌다. 그러면 오차 배분을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해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점검할 수 있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문제도 까다롭고, 그죠? 문제도 까다롭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자기가 푼 것이 맞는 값인지 틀린 건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검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풀기 급급하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또 등장할 수 있고요. 이 트래버스 문제의 경우에는 결합 트래버스도 있고 폐합도 있고 개방도 있고 트래버스에 대한 응용적인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트래버스는 항상 10점짜리 문제로 등장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출문제도 좋지만 교재의 이론의 바로 뒷부분에 등장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한 3, 40문제 정도 있죠. 그 정도 문제를 풀어보면서 대비를 하셔야만 10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2025년도 2회차 측량 및 지용공간정보 기사 내업에서 출제됐었던 결합 트래버스에 대한 문제를 해설하는 시간이었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